모두가 욕하던 며느리 장례식 날 들려온 종소리에 시어머니가 오열했다. 그날 마을은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욕하던 시어머니가 그녀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그 며느리는 모두에게 미움받던 여자였습니다. 가난했고 배운 것도 없었고 시어머니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병든 시어머니의 약값을 몰래 내고 밤마다 절에 가서 시어머니의 이름을 빌었다는 걸. 그런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종소리가 울리자 시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야 알겠구나. 너는 나보다 100배는 고운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은 그날 처음으로 봤습니다. 미움으로 살던 여인이 사랑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장례식장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이수진.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고개만 숙인 채로. 저것 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네. 진짜 냉혈 아니야. 남편이 죽었는데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진작 이혼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아들 죽게 만든 며느리랑 한 공간에 있어야 하다니. 수지는 등 뒤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모두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자신 때문에 남편 민우가 죽었으니까. 3년 전 민우와 수지는 연애 5년 만에 결혼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결혼이었다. 민우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엘리트 직장인이었고 수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요. 조건 좋은 여자들 많았는데 굳이 수진 씨를. 시어머니 박정숙은 결혼식 날부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아들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길 바랐던 그녀에게 수지는 탐탁지 않은 며느리였다. 어머님, 제가 민우를 정말 사랑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주나요? 집안 배경도 없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우리 민우 앞으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선 말들은 신혼 초부터 수진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하지만 수진은 참았다. 민우를 사랑했고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 믿었다. 결혼 1년 차 수진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어머님, 아기가 생겼어요. 뭐? 벌써? 민우 승진도 못했는데 무슨 아기야. 지금 애를 낳으면 민우 커리어에 지장 있어. 당장 병원 가서. 어머니. 그날 처음으로 민우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건 저와 수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간섭하실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수진을 더욱 미워했다.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든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딸 지민이가 태어난 날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라며. 에휴, 남자씨가 없나 봐. 친척들의 전화를 통해 전해진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산후조리원 침대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민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나는 딸이어도 너무 좋아. 우리 지민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잖아. 민우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빠였다. 육아도 적극적으로 도왔고 수진이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명절에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며느리가 차례상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 무슨 낯짝으로.
지민이 왜 이렇게 키워요? 애가 너무 얌전해. 여자애가 저렇게 소극적이면 나중에 사회생활 못해요. 민우가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집에서 제대로 챙겨주긴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수진이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집에 돌아와 말했다. 수진아, 미안한데 엄마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신대. 네? 왜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외롭다고. 내가 딸도 아니고 아들이니까 가까이서 챙겨드려야 한대.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빌라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거의 매일 수진의 집에 들락거렸다. 며느리, 청소는 했어요? 화장실 좀 봐요. 곰팡이가 슬었잖아. 반찬이 이게 뭐예요? 민우가 매일 이런 걸 먹고 있어요? 지민이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어요? 옆집 애는 벌써 영어 유치원 다닌다던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수지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했고 주말에도 시어머니 집을 청소하러 가야 했다. 수진아, 힘들지? 조금만 참자.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민우는 미안해하면서도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민우는 어머니에게 강하게 나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결혼 3년 차 수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환자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항우울제 처방전을 건넸다. 수지는 그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하지만 어린 지민이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가 무너지면 아이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응급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민우는 평소 두통을 호소했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며 진통제만 먹어왔다. 과로가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민우는 승진 후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다. 집에서도 어머니 심부름을 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민우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50%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며느리가 제대로 챙겼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겠어요? 시어머니는 중환자실 앞에서 수진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수진에게 쏠렸다. 3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다. 아들의 마지막 글을 읽으며 그녀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아니야. 이건. 편지를 읽던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뭘 한 거야? 주변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노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꺼내 들고 독경을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시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수진아. 그녀는 기어가다시피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내가.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울 뿐이었다.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침묵 속에서 그들의 울음을 지켜보았다. 노스님은 천천히 자리를 떴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망자께서는 두 분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의는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진행됐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운구차가 출발할 때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같이 가자. 우리 같이 민우 보내주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터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어머님. 나는 내가 우리 민우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내가 민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거라고 믿었어. 근데 내가 틀렸어. 민우가 행복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그걸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민우를 너무 사랑했어. 사랑한다는 핑계로 민우를 올감했어. 민우가 숨 쉴 수 없게 만들었어. 어머님, 너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 되는 게 싫었어. 그래서 너를 계속 괴롭혔지. 너를 내쫓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너한테 상처를 준 거, 민우를 힘들게 한 거, 다 내 잘못이야.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남편 잃으시고. 그게 내 잘못이냐? 내가 내 외로움을 너한테 풀었던 거지. 차가 화장터에 도착했다. 민우의 관이 들어가고 사람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아빠. 지민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와 있었다. 수진의 친정 어머니가 데려온 것이었다. 지민아, 아빠한테 인사하렴. 지민이는 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아빠, 안녕히 가세요. 지민이 착하게 살게요. 엄마 잘 도와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지민이를 꼭 안았다. 우리 지민이.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지민이한테도 잘 못해줬지. 할머니, 괜찮아요. 지민이가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5살 아이의 작은 손길이 시어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민우의 유골을 모셨다. 시어머니와 수진은 나란히 서서 민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나 혼자 살기 싫어. 너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수진은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요? 응. 내가 너한테 많은 빚이 있어. 이제라도 갚고 싶어. 지민이 키우는 것도 도와주고 너도 일할 수 있게 해주고. 하지만 싫으면 괜찮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날 받아줄 리가 없지. 수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같이 살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수진은 민우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일기장을 발견했다. 민우가 쓴 일기였다. 2023년 3월 15일. 오늘 엄마가 또 수진이한테 심하게 말했다.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할까? 엄마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수진아, 미안해. 너는 나한테 최고의 선물인데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 2023년 7월 22일. 지민이가 할머니가 무서워요라고 했다. 5살짜리가 무슨 할머니를 무서워해야 하나?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 지민이한테는 좀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언제 그 애한테 못되게 했어? 라고 하셨다. 엄마는 정말 모르시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걸까? 2023년 11월 8일. 오늘 수진이가 우울증 약을 먹는 걸 봤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수진이를 아프게 하고 있어. 나 때문에 수진이가 병들어가고 있어. 엄마와 수진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나는 수진이를 사랑한다. 수진이와 지민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수진이한테 꽃을 사줬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다. 민우야, 고마워. 나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수진아, 행복한 게 아니야. 나 때문에 힘든 거잖아. 미안해. 나는 너한테 빚진 사람이야.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 2024년 5월 3일. 요즘 두통이 너무 심하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 때문이란다. 정기검진 받으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엄마 모시고 병원 가야 하고 그 다음 주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고 나중에 가야지. 죽지는 않겠지. 2024년 8월 17일. 오늘 지안 스님을 찾아갔다. 대학교 때 봉사활동으로 만났던 그 스님이다. 스님한테 부탁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죽으면 장례식 때 종을 쳐달라고. 그리고 편지를 수진이와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스님이 물으셨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혹시 모르잖아요. 인생이란 게. 스님은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보살님,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사세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후회투성이다. 2024년 9월 30일. 오늘 수진이한테 말하려고 했다. 엄마한테 더 이상 참지 말고 화내도 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정말 겁쟁이다. 수진아, 너무 착하게 살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마. 2024년 10월 25일. 마지막 일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두통이 점점 심해진다. 오늘은 시야가 흐려지기도 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내일 모레가 엄마 생신이다. 생신 지나고 가야지. 수진아, 만약 내가 죽으면 꼭 기억해줘. 너는 잘못이 없어. 절대로. 너는 최고의 아내였고 최고의 엄마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엄마. 엄마도 이 일기를 읽게 되겠죠.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되었어요. 수진이를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제발 수진이와 지민이를 보살펴 주세요. 그게 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민우. 수진은 일기장을 읽으며 밤새 울었다. 민우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이틀날 아침 시어머니가 수진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큰 짐은 없었다. 옷가지 몇 벌과 민우의 어린 시절 앨범뿐. 어머님, 여기 안방 쓰세요. 아니야, 나는 작은 방에서 잘게. 너랑 지민이가 안방 써. 어머님. 수진아, 나 이제 진짜 며느리 제대로 대할 거야.
늦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변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지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집안일도 도맡아 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쉬어. 너 오늘 회사 면접 있다며? 수지는 새 직장을 구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지민이를 돌봐주기로 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걱정 마. 지민이는 내가 잘 볼게. 너는 당당하게 면접 보고 와.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지민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지민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뭐 먹고 싶어? 할머니, 아빠가 해주던 계란말이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할머니가 해줄게. 민우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거란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지는 새 직장에 합격했고 시어머니는 지민이와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내밀었다. 할머니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지민아, 고마워. 할머니가 너무 예쁘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민이 사랑해.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민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납골당을 찾았다. 민우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아빠, 우리 잘 지내요. 할머니랑 엄마랑 나 매일 같이 밥 먹어요. 지민이가 순수하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민우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민우야, 엄마가 이제라도 정신 차렸다. 늦었지만 수진이한테 진짜 엄마처럼 대할게. 우리 지민이도 잘 키울게. 수진도 민우에게 속삭였다. 민우야, 걱정 마. 우리 잘 살고 있어. 어머님도 많이 변하셨어.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납골당을 나오는 길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받은 상처를 다 치유해 줄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남은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할게. 어머님, 너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아니 엄마.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요. 두 사람은 껴안았다. 오래전에 했어야 할 포옹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수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지민이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다. 지민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할머니, 저기 시소 타요. 그래, 할머니랑 같이 타자. 시어머니와 지민이가 시소를 타는 동안 수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산사에서 온 문자였다. 수진 보살님, 지안 스님입니다. 내일 절에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민우 보살님이 남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절을 찾았다. 지안 스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드시죠. 스님은 그들을 법당으로 안내했다. 법당 한쪽에는 작은 종이 걸려 있었다. 이것이 그날 제가 친 종입니다. 이 종을요? 네. 민우 보살님이 특별히 주문하신 종입니다. 보살님께서 2년 전에 이곳을 찾아오셔서 만약 자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이 종을 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스님은 종 아래쪽을 가리켰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수진과 엄마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민우. 시어머니와 수진은 동시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2개의 작은 상자를 건넸다. 하나는 수진에게, 하나는 시어머니에게. 수진이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펜던트에는 3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M, S, J. 민우, 수진, 지민. 시어머니의 상자에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내부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엄마, 평생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부탁합니다. 민우 보살님은 마지막까지 2분을 걱정하셨습니다. 2분이 서로를 미워하며 살까봐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흐느꼈다. 우리 아들. 우리 착한 아들. 하지만 이제 2분은 화해하셨으니 민우 보살님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을 나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우리 매주 일요일마다 여기 오자. 민우한테 우리 잘 지내는 거 보여주자. 좋아요, 엄마. 그날부터 그들의 일요일 루틴이 되었다. 절에 들러 민우에게 인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것. 1년이 지났다. 지민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손을 잡고 학교에 왔다. 지민아, 학교 재밌게 다녀와. 엄마, 할머니, 다녀올게요. 지민이가 교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2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지? 네, 엄마. 진짜 가족이에요. 민우가 보면 좋아하겠다. 네,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해 추석, 시어머니는 수진과 함께 차례상을 준비했다. 수진아, 민우가 이거 좋아했어. 너도 해봐. 이렇게요? 응, 그렇지. 잘하네. 친척들이 모였다. 작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형님, 수진 씨랑 많이 가까워지셨네요. 당연하지. 수진이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녁, 가족들이 민우의 사진 앞에 모였다. 민우야,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엄마랑 수진이도 이제 정말 모녀 같아. 지민이는 쑥쑥 자라고 있고. 너 걱정 마. 친척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민우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하니까. 그날 밤 수진은 민우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민우야, 고마워. 내가 남긴 편지와 종소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내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준 덕분에. 2년이 지났다. 지민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반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아이로 유명했다. 엄마, 할머니, 오늘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민이 대단한데. 할머니, 이거 봐요. 금상이에요. 시어머니는 지민이를 꼭 안았다. 우리 지민이 최고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 식탁에 3사람이 둘러앉았다. 시어머니가 만든 잡채와 불고기, 수진이 만든 샐러드와 스프가 차려져 있었다. 우리 오늘 지민이 상 받은 거 축하해야지. 건배. 3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밤, 지민이가 잠든 후 수진과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수진아. 네, 엄마. 나 요즘 행복해. 저도요, 엄마. 민우가 없어서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견딜만 해. 저도 그래요. 엄마가 계셔서 든든해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나 이제 내 진짜 엄마로 살아도 되지.
엄마,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두 사람은 웃었다. 편안하고 따뜻한 웃음이었다. 3년이 지났다. 어느 봄날 수지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과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수진 씨, 축하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퇴근 후 수지는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다. 엄마, 저 왔어요. 벌써? 오늘 일찍 왔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엄마, 이거 드려요. 어머, 꽃이네. 무슨 일 있어? 승진했어요. 뭐? 정말? 우리 수진이가 과장 됐다고? 시어머니는 수진을 껴안았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우리 사위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엄마. 아니야,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엄마가 특별히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저녁 식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지민이도 엄마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엄마 대단해. 나도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그래, 우리 지민이도 꼭 그렇게 될 거야. 식사 후 세 사람은 함께 납골당을 찾았다. 민우야, 수진이가 승진했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시어머니가 민우의 사진에 말을 걸었다. 민우야, 엄마가 수진이 잘 돌보고 있어. 약속 지키고 있지? 지민이도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수진도 조용히 민우에게 속삭였다. 민우야, 우리 잘 살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엄마랑 나 이제 정말 모녀야. 지민이도 밝게 자라고 있고. 내 덕분이야.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엄마, 저기 별 봐요. 유난히 밝은 별이 있어요. 그래, 저게 민우일까?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 우리 민우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 거야. 4년이 지났다. 지민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키도 많이 자라서 이제 수진의 어깨까지 왔다. 엄마, 나 미술 영재원 시험 붙었어. 정말? 축하해, 지민아.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집에 돌아와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우리 지민이 정말 대단하다. 할아버지도 그림 잘 그리셨는데 지민이가 닮은 거야. 정말요? 할아버지도요? 그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어.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게 할아버지야. 여기 봐, 그림 그리고 계시지? 와, 할아버지 멋있다. 그렇지. 할아버지가 지민이 보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수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이런 시간이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5년이 지났다. 수지는 이제 부장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민이를 돌보고 있었다. 지민이는 중학생이 되어 미술 쪽으로 재능을 꽃피우고 있었다. 민우의 길, 세 사람은 산사를 찾았다. 지안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 어서 오십시오. 벌써 5년이 됐네요. 네, 스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우 보살님이 가장 원하셨던 일이 이루어졌군요. 종을 보며 수지는 그날을 떠올렸다.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던 그날,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스님, 그 종소리가 저희 삶을 바꿨어요. 종소리가 바꾼 게 아닙니다. 민우 보살님의 사랑이 바꾼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지?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민우한테 미안하지만 민우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어. 민우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렇겠지. 우리 민우는 그런 아이였으니까.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지민아, 내일 학교에서 뭐 해? 내일 미술작품 전시회 있어요. 엄마, 할머니, 꼭 오세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 지민이 작품 봐야지. 지민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밝혔다. 6년이 지났다. 지민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엄마, 할머니, 저 서울대 미대 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꿈을 이루자. 할머니가 응원할게. 수지는 이제 임원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마음도 평온했다. 시어머니는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지민이를 챙기고 수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수진아. 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내가 있어서. 저도요, 엄마. 엄마가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우가 우리한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서로였던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민우가 우리를 이어줬어요. 그래. 우리 민우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지. 7년이 지났다. 민우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되는 해, 지민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엄마, 할머니, 저 오늘 아빠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왜? 학교에서 장래 희망 발표하는데 다들 부모님 영향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빠를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슬펐어요. 캐비. 시어머니가 지민이를 안았다. 지민아, 아빠는 내가 기억 못해도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 얼굴을 봤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했어. 정말요? 그럼. 아빠는 너를 보면서 매일 행복해했어. 너는 아빠의 자랑이었어. 수진도 지민이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아빠는 너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너도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착한 거야. 엄마. 그리고 아빠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야. 아빠가 없었으면 할머니랑 엄마가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야.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주말, 세 사람은 납골당을 찾았다. 아빠, 저 지민이에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지민이가 아빠의 사진에 말을 걸었다. 저 미대 갈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빠도 제 그림 보고 싶죠? 아빠, 엄마랑 할머니가 저 잘 키워주고 계세요. 우리 정말 사이좋게 지내요. 아빠가 원하던 대로요. 아빠 사랑해요. 제가 아빠를 기억 못해도 아빠는 제 마음속에 있어요. 수진과 시어머니는 지민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민우야, 우리 딸 잘 컸지?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민우야, 엄마가 수진이랑 지민이 잘 지키고 있어. 약속 지키고 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엄마,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 지민아. 우리 지민이 덕분에 할머니도 행복해. 8년이 지났다. 수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수진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회사 생활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지민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지민이가 입시 준비로 바쁠 때도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었다. 지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할머니,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래도 밤 12시 되면 자야 해. 약속이야. 네, 할머니. 시어머니는 밤마다 지민이를 위해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었다. 그리고 지민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지민이.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엄마, 엄마. 수진이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다. 경미한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정말 놀랐어요. 앞으로는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엄마 돌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원에 면회 온 지민이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저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그래, 할머니가 빨리 나을게. 우리 지민이 입시 때까지는 꼭 건강해야지. 한 달 후 시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았다. 수진아, 내가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엄마, 아직 젊으세요. 아니야.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할 때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수진을 안았다. 나는 행복했어. 너랑 지민이랑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민우가 우리를 이어준 덕분에. 엄마,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민우 만나러 가는 거니까.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근데 수진아, 나는 진짜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너를 딸로 둬서. 수진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저도요, 엄마.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9년이 지났다. 지민이는 서울대 미대에 합격했다. 엄마, 할머니, 붙었어요. 정말? 우리 지민이. 축하해.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민우야, 우리 딸 서울대 갔어.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납골당에서 시어머니가 외쳤다. 아빠, 저 서울대 가요. 아빠 딸 자랑스럽죠? 지민이도 아빠에게 자랑했다. 수지는 조용히 민우에게 속삭였다. 민우야, 우리 잘 키웠지? 지민이 이렇게 잘 컸어. 엄마랑 나랑 함께 키운 거야. 내가 원했던 대로. 대학 입학식 날 세 사람은 함께 캠퍼스를 걸었다. 와, 캠퍼스 정말 넓다. 그렇지. 여기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지. 할머니, 제가 좋은 그림 그려서 할머니한테 선물할게요. 그래, 할머니 기대할게. 10년이 지났다. 민우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 세 사람은 산사를 찾았다. 지안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 10년이 됐군요. 네, 스님. 벌써 10년이에요. 민우 보살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까요. 스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세 분의 노력 덕분이지요.
종을 보며 수지는 10년 전을 떠올렸다.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던 그날.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날. 그리고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저 종소리가 우리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종소리는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 후로 세 분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진짜 기적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10년 전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너는 나를 용서해줬어. 엄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기억해야 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지. 엄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예요. 고마워. 너처럼 착한 딸을 둬서 내가 행복해. 지민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엄마,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우리 가족 최고예요. 저녁, 세 사람은 민우의 사진 앞에 앉았다. 민우야, 10년이 지났어. 우리 잘 살고 있어. 수진이 말했다. 아들아, 엄마가 수진이랑 지민이 잘 돌보고 있어. 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빠, 저 대학 생활 너무 재밌어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아빠도 저 응원하고 있죠? 지민이가 말했다. 세 사람은 민우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11년이 지났다. 지민이는 대학 2학년이 되었다. 학교에서 주목받는 학생이 되어 여러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다. 엄마, 할머니, 제 작품이 갤러리에 전시돼요. 정말 대단한데. 우리 지민이 벌써 작가가 다 됐네. 전시회 오프닝 날 수진과 시어머니는 갤러리에 함께 갔다. 이게 지민이 작품이에요? 네. 어때요? 캠퍼스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한 남자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남자는 아빠예요.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수진과 시어머니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민아, 고마워. 할머니,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날 밤 세 사람은 집에 돌아와 그림을 거실에 걸었다. 여기 걸면 민우가 항상 우리 보고 있는 것 같네. 그렇죠? 아빠가 우리랑 함께 있는 거예요. 12년이 지났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 수진아, 나 요즘 자주 피곤해. 엄마, 병원 가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먹는 거겠지. 하지만 수진은 걱정이 되어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다행이네요, 엄마. 걱정 끼쳐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챙겼다. 아침마다 건강식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다. 수진아, 너 회사 일도 바쁜데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엄마,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저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고마워. 너 같은 딸을 둬서 내가 복 받았어. 지민이도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할머니를 돌봤다. 할머니, 제가 마사지 배웠어요. 해드릴게요. 우리 지민이 고마워.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제가 유명한 화가 되는 거 보셔야 해요. 그럼 할머니가 꼭 봐야지. 13년이 지났다. 지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엄마, 할머니, 저 대학원 합격했어요. 축하해, 지민아. 우리 지민이 정말 대단해.
졸업 전시회에서 지민이는 대상을 받았다. 작품은 가족이라는 주제로 사랑과 용서, 화해를 담은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저희 가족 이야기예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빠의 이야기죠.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이렇게 감동적인 작품은 처음 봐요. 전시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축하 저녁을 먹었다. 지민아, 내 작품 정말 감동적이었어. 엄마, 다 엄마랑 할머니 덕분이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민이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할머니가 내가 태어났을 때는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근데 지금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할머니, 저도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너희 둘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았어. 고마워. 14년이 지났다. 지민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지민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전은 대성공이었다. 많은 작품이 팔렸고 언론에서도 주목했다. 촉망받는 신예 작가 이지민. 사랑과 용서를 그리는 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지민이를 소개했다. 수진과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개인전을 관람했다. 우리 손녀, 정말 대단해졌네. 엄마, 지민이가 이렇게 성공한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지민이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잘 키운 거지. 나는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엄마, 우리 함께 키운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15년이 지났다. 민우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되는 해, 시어머니는 80세가 되었다. 수진아, 나 이제 정말 나이 먹었다. 엄마, 아직 건강하세요. 그래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미리 말해둘게.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너를 딸로 둬서. 15년 동안 너랑 지민이랑 살면서 진짜 행복했어. 엄마, 나 죽으면 민우 옆에 묻어줘. 아들 옆에 있고 싶어.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진아, 너도 나중에 우리 옆에 와.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자.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해 가을,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 할머니. 지민이가 울부짖었다. 엄마, 엄마. 수진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다. 고인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며느리와 손녀를 정말 사랑하셨죠. 가족의 모범이셨습니다. 캡3. 발인 날 수진과 지민이는 시어머니의 관을 민우 옆에 안장했다. 엄마, 이제 민우 만나셨죠? 많이 보고 싶으셨죠? 수진이 속삭였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아빠랑 함께요. 지민이도 작별 인사를 했다. 납골당을 나오는 길,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다. 땡마이너스 땡마이너스 땡마이너스. 엄마, 저 종소리. 응, 15년 전에 들었던 그 소리네. 할머니가 아빠한테 가시는 거예요? 그럴 거야. 두 분이 이제 함께 계실 거야. 종소리는 108번 울렸다. 마치 시어머니를 하늘로 보내는 것처럼. 집에 돌아와 수진과 지민이는 거실에 걸린 그림을 보았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고 뒤에서 민우가 미소 짓는 그림. 엄마, 이제 이 그림에 할머니도 추가해야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지민이는 그림을 내려 작업실로 가져갔다. 며칠 후 완성된 그림을 가져왔다. 그림 속에는 이제 네 사람이 있었다. 민우와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수진과 지민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완벽해, 지민아.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 모두가 함께. 시간이 더 흘렀다. 지민이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외할머니, 저 엄마 낳았어요. 지민이가 수진에게 전화했다. 정말?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에요. 이름은 정수기로 지었어요. 할머니 이름으로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외할머니, 할머니와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지. 분명 보고 계실 거야. 수진은 병원으로 달려가 손녀를 안았다. 정수가, 내 증조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처음에는 외할머니를 미워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지. 아기는 수진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정수가, 내가 자라면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줄게. 사랑과 용서,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주말 수진과 지민이는 아기를 데리고 납골 땅을 찾았다. 민우야, 증손녀야. 이름이 정숙이래. 엄마 이름을 따랐어. 아빠, 할머니, 제 딸이에요. 예쁘죠? 두 사람은 민우와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아기를 안고 섰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가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두 분이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요. 지민이도 덧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다. 엄마, 저거 봐요. 햇살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 아빠와 할머니가 보내는 축복의 빛 같아. 네, 분명 그럴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다. 민우야, 엄마. 15년이 지났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는 몇 년이 지났네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지민이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고 좋은 남편을 만나 딸을 낳았어요. 손녀 이름은 정숙이에요. 엄마 이름을 따랐어요. 민우야, 당신이 남긴 편지와 종소리가 우리 삶을 바꿨어요. 엄마와 나는 원수에서 모녀가 되었고 지민이는 사랑 가득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이어줬어요. 엄마, 15년 동안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이제 두 분은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우리도 열심히 살게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수진. 일기를 덮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유난히 밝은 별 2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민우야,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수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세월이 더 흘렀다. 수진도 나이가 들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지민이는 이제 중견 화가가 되어 여러 전시회를 열었다. 딸 정숙이도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다. 외할머니, 저 그림 배우고 싶어요. 그래? 엄마한테 배워라. 외할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림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외할머니는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증조 할머니 이야기요.
수지는 정수기를 무릎에 앉혔다. 증조 할머니는 처음에는 외할머니를 많이 미워했단다. 왜요? 증조 할머니는 외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거든. 그래서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 그래서요?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지. 많이 힘들게 했어. 정수기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편지를 남기셨어. 그리고 절에서 종을 108번 쳤단다. 종소리가 마법이었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 종소리 덕분에 증조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화해했거든. 와. 그 후로 증조 할머니는 외할머니를 진짜 딸처럼 사랑했어. 엄마도 증조 할머니 덕분에 잘 컸단다. 증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 처음에는 그게 안 보였지만 나중에는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알았지.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할머니, 저도 증조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정수기.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외할머니처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지는 정수기를 꼭 안았다. 고마워, 정수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증조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20년이 지났다. 민우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는 해, 산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민우 보살님을 추모하는 종타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안 스님은 이제 노스님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절을 지키고 있었다. 수진과 지민이 그리고 정수기가 함께 참석했다. 20년 전 이 종소리가 한 가족을 구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사랑과 용서로 바꾸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종을 치겠습니다. 땡 마이너스.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던 그날. 절망 속에서 들려온 종소리. 그리고 민우의 편지.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종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지민이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느낄 수 있었다. 정수기는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 없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108번의 종소리가 끝났다. 민우 보살님 그리고 정숙 보살님께서 하늘에서 평안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스님의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수지는 종 앞에 섰다. 민우야, 20년이 지났어. 우리 정말 잘 살았어. 엄마도 보고 싶어요.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저는 이제 알아요. 두 분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어요. 감사해요. 납골당으로 가는 길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외할머니, 종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렇지? 20년 전에도 저렇게 아름다웠단다. 그 종소리가 외할머니를 구했어요? 응, 우리 가족을 구했어. 납골당에 도착해 세 사람은 민우와 시어머니 앞에 섰다. 외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정숙이에요. 정숙이가 먼저 인사했다. 외할아버지가 쓴 편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감사해요. 증조 할머니도 엄마를 정말 사랑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해요. 수지는 조용히 두 사람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민우야, 엄마. 우리 정말 잘 살았어요. 두 분이 원하시던 대로요. 지민이도 눈물을 흘렸다. 아빠, 할머니, 저희가 행복한 건 두 분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다. 외할머니, 저 하늘 봐요. 너무 예뻐요. 그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우리한테 보내는 인사 같네. 정말요? 응, 분명 그럴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민우야, 엄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민이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고 좋은 가정을 꾸렸어요. 손녀 정숙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저도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20년 전 당신들이 남긴 종소리와 편지가 우리를 구했어요. 미움을 사랑으로, 원망을 용서로 바꿔주었어요. 엄마,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원수였지만 나중에는 진짜 모녀가 됐어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민우야,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이어줬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와 엄마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언젠가는 두 분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살게요. 지민이와 정숙이를 보살피고 사랑하며 살게요. 그리고 언젠가 두 분을 만나면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요. 사랑합니다. 수진. 25년이 지났다. 수진은 이제 칠순을 맞이했다. 지민이가 성대한 칠순 잔치를 준비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지민아. 많은 사람이 모였다. 수진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수진 씨, 축하드립니다. 수진 선배님, 건강하세요. 연회장 한쪽에는 지민이가 준비한 특별 전시가 있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 거기에는 지난 25년간의 사진과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민우와 함께한 신혼 시절 사진.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시어머니와 화해한 후의 행복한 가족 사진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가족 여행 사진. 지민이의 결혼식 사진. 정숙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그리고 현재의 행복한 가족 사진들. 엄마, 이게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지민아. 수지는 전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네, 하지만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전시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종소리를 그린 그림이었다. 종에서 퍼져나가는 소리가 빛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그 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구원의 종소리예요. 아빠가 남긴 종소리를 그린 거예요. 아름답다, 지민아. 엄마, 이 종소리가 우리 가족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꼭 그리고 싶었어요. 칠순 잔치가 끝나고 수진과 지민이, 정숙이는 함께 납골당을 찾았다. 민우야, 엄마. 오늘 제 칠순이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벌써 25년이에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두 분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정숙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저도 곧 대학생이 되어 미대에 갈 거예요. 엄마처럼요. 저도 사랑과 용서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수지는 손녀의 말에 미소 지었다. 정수가 고마워.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30년이 지났다. 민우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되는 해. 수지는 이제 75세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었다.
정숙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화가가 되었다. 첫 개인전 주제는 종소리였다. 외할머니, 제 전시회 와주세요. 당연히 가야지. 전시회장에는 종소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작품들은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정숙이가 설명했다. 30년 전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종소리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감동받았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사랑과 용서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정숙이를 인터뷰했다. 작가님, 이 작품들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정숙이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장례식장에서의 종소리, 편지를 통한 화해, 증조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모녀 같은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 종소리가 정말로 가족을 구한 거군요. 네, 종소리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나머지를 완성했죠. 그날 밤 뉴스에서 정숙이의 전시회가 소개되었다. 30년 전 종소리로 시작된 화해, 사랑의 가족 이야기. 많은 사람이 감동받았고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수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우야, 엄마. 보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30년 전 그 종소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두 분이 남긴 사랑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민이가 옆에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엄마가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야,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변하셨기 때문이지. 그래도 엄마가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노력했어. 그래서 가능했던 거야. 다음 날 산사에서 연락이 왔다. 수진 보살님, 정숙 작가님의 전시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에서 특별 기념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스님. 한 달 후 산사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종 제막식이 열렸다. 절에서는 30년 전 민우가 주문한 그 종을 특별히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이 종은 한 가족을 구한 기적의 종입니다. 지안 스님이 말씀하셨다. 앞으로 이 종은 매년 한 번씩 울릴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막식에는 수진과 지민이, 정숙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종 아래에는 명판이 설치되었다. 사랑과 용서의 종. 2014년 11월 민우 보살이 남긴 이 종소리는 한 가족을 구했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원망을 용서로 바꾸었습니다. 이 종소리가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땡- 종소리가 울렸다. 30년 전 그날처럼 맑고 아름다운 소리였다. 땡- 수지는 눈을 감고 종소리를 들었다.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절망 속에서 들려온 이 소리. 희망을 준 이 소리. 가족을 구한 이 소리. 땡- 108번의 종소리가 끝났을 때 수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민우야,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납골당을 찾았다. 민우야, 엄마. 오늘 종 제막식이 있었어요. 두 분이 남긴 종소리가 이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정숙이가 말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릴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두 분의 이야기를 알게 할 거예요. 지민이도 덧붙였다. 아빠, 할머니. 저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정수기를 도울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영원히 이어지도록요. 수지는 두 사람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엄마. 우리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두 분이 남긴 사랑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외할머니, 우리 가족 이야기 정말 아름답죠? 그래, 정말 아름다워.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계속 알릴게요. 고마워, 정수가.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외할머니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 함께 있어야 해요. 그래, 할머니가 노력할게. 하늘에 별이 떠올랐다. 유난히 밝은 별 2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저 별 봐요.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예요. 그렇구나. 두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네. 네, 분명 그럴 거예요. 세 사람은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평화롭게 집으로 향했다. 35년이 지났다. 수지는 이제 80세가 되었다. 건강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정수기는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외할머니, 제 아들이에요. 이름은 민우예요. 수지는 증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우. 우리 민우.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고마워, 정수가. 아기는 수진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우야. 내가 돌아온 것 같아. 수지는 아기를 보며 35년 전을 떠올렸다. 사랑했던 남편 민우. 처음에는 미워했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꾼 종소리. 정수가,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네, 외할머니. 민우도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듣고 자랄 거예요. 그래,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그해 가을 수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엄마, 병원에 가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수지는 집에서 지민이와 정수기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두 사람을 불렀다. 지민아, 정수가. 네, 엄마. 네, 외할머니. 내가 이제 곧 갈 것 같아.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외할머니. 아니야,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수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35년 전 민우와 엄마가 남긴 종소리 덕분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 엄마. 외할머니.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사랑과 용서를 배웠어.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어. 지민아, 너는 훌륭한 딸이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지민이가 울었다. 정수가, 너도 훌륭한 손녀야. 우리 가족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고마워. 외할머니. 정수기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린 민우를 잘 키워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도 들려주고. 네, 외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어. 그날 밤 수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젊은 민우가 서 있었다. 수진아, 왔구나. 민우야.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야. 행복했어.
민우 옆에는 시어머니도 서 있었다. 수진아,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 35년 동안 우리 가족 잘 지켜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 가자. 민우가 손을 내밀었다. 수진은 그 손을 잡았다. 응, 함께 가자.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화롭게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다. 고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신 분이셨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발인 날 지민이와 정숙이는 수진의 관을 민우와 시어머니 옆에 안장했다. 엄마, 이제 민우와 할머니 만나셨죠? 많이 보고 싶으셨죠? 외할머니, 편히 쉬세요. 아빠랑 증조 할머니랑 함께요.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땡 마이너스. 산사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였다.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저 소리. 네, 외할머니를 위한 종소리예요. 지안 스님의 제자가 수진을 위해 종을 치고 있었다.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하늘로 퍼져나갔다. 35년 전 민우를 위해 울렸던 그 종소리. 이제 수진을 위해 울리고 있었다.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108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민이와 정숙이는 종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행복하세요. 외할머니 사랑해요. 종소리가 멈추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그리고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다. 마치 수진이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납골 땅에는 이제 세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민우, 시어머니, 그리고 수진. 세 사람 모두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민이가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아빠, 할머니, 엄마. 모두 함께 계시니까 좋죠? 정숙이도 꽃을 놓으며 말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외할머니. 저희가 잘 살게요. 세 분이 원하시던 대로요. 그리고 어린 민우를 안고 말했다. 민우야, 이분들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셔.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야. 이분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있는 거야. 사랑과 용서 덕분에.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다. 어린 민우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 가족들은 산사를 찾았다. 엄마, 저 종이 뭐예요? 그건 특별한 종이란다. 우리 가족을 구해시태그 모두가 욕하던 며느리, 장례식 날 들려온 종소리에 시어머니가 오열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두가 욕하던 며느리, 장례식 날 들려온 종소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사랑은 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수진이 시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수진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변화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70대에 변했고 그 변화는 진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이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우가 남긴 편지와 종소리는 35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종소리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의 선택의 순간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용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화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